근방추와 골지 힘줄 기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두 기관의 공통점을 설명드리자면 정보를 수집하는 수용기라는 점입니다. 특히 근방추나 골지 힘줄 기관이나 근육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근방추는 근육 길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요. 골지 힘줄 기관은 근육에 걸린 힘이 어느 정도인가, 장력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다든지 혹은 근육에 걸리는 힘이 너무 강력하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중추신경계로 보내면 이제 뇌에서 판단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돕게 되겠죠. 근방추부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추, 스핀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방추라는 단어는 방적기라는 기계의 한 부품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방적기는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한 기계죠. 실을 뽑아내는 기계였는데 여기서 뽑아낸 실을 감아두던 봉의 이름이 방추라고 합니다. 그 방추라는 부품과 모양이 닮았다 해서 근방추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세포 분열 때 나오는 방추사에 그 방추도 똑같은 스핀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방추라는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 외부와 내부에 각각 근섬유들이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근방추 외부에 존재하는 근섬유들을 방추외 근섬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배운 일반적인 골격근 섬유들이 바로 방추외 근섬유입니다. 방추 안쪽에 내부에 존재하는 근섬유는 변형되어 있는 근섬유로 방추내 근섬유라고 부릅니다.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골격근 섬유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방추내 근섬유의 변형된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추내 근섬유에는 그룹 1, 그룹 2 구심성 섬유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구심성 섬유들은 방추내 근섬유가 팽팽해질 때 자극을 받습니다. 방추내 근섬유가 팽팽해지는 경우는 근육의 길이가 기존보다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심성 섬유가 자극을 받았다, 발생하는 활동전이 빈도가 증가했다 라는 것은 이런 신호는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정보로도 작용하겠죠. 이러한 정보가 전달됐을 때는 근육이 반사적으로 수축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길이가 늘어났을 때 근육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근육을 반사적으로 수축시키는 것이죠. 다음으로 방추외 근섬유와 방추내 근섬유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 뉴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방추내 근섬유의 변형된 구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추내 근섬유는 중앙 부위에 수축기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 중앙 부분이 있죠. 이 부위에 수축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물들이 없습니다. 양 끝, 사이드 부분에만 수축기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방추 내 근섬유는 방추 외 근섬유에 비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수의 근섬유들이 그것도 요 양 끝에서만 잡아당기는 힘을 내다 보니까 이 방추 내 근섬유는 등척성 수축만을 일으킵니다. 길이는 일정한데 양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더 팽팽해지기만 하는 그런 종류의 수축인 거죠. 이게 이제 방추대 근섬유의 변형된 구조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운동 뉴런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추대 근섬유가 당겨졌을 때
구심성 섬유가 자극을 받는다라는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일단 A, B, C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B의 경우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가정합시다. A의 경우는 근육이 지금 정상보다 더 늘어나 있는 상태죠. 이런 경우에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 오로지 방춘의 근섬유만 간단하게 그린 것입니다. 방춘의 근섬유가 B에 비해서 A 상태일 때 훨씬 길이가 늘어났죠. 더 팽팽해졌을 겁니다. 이렇게 이전에 비해서 팽팽해졌을 경우에 구심성 섬유가 자극을 크게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육이 당겨지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발생합니다. 근육이 수축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B에서 C로 근육이 수축했다고 합시다. 당연히 방춘의 근섬유의 힘만으로는 수축이 안 되고 일반적인 골격근 섬유들이 수축을 해서 길이를 줄였겠죠. 그런데 수축을 하게 되면은 방출의 근섬유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두 개의 막대에 실을 연결했는데 두 막대의 사이를 줄여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렇게 방출의 근섬유가 느슨해져 버린 상태에서는 C 상태보다 약간 더 길이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느슨한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방춘의 근섬유가 근육의 길이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운동 뉴런 두 종류가 동시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방추 외 근섬유와 방추 내 근섬유는 서로 다른 운동 뉴런의 지배를 받는데 수의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의 운동 뉴런이 함께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B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수의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방추 외 근섬유가 알파 운동 뉴런에 의해 수축하고 동시에 방추 내 근섬유가 감마 운동 뉴런에 의해서 또 수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C와 같이 느슨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길이는 줄어들면서 방추 내 근섬유도 잡아당겨져서 여전히 팽팽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C가 아니라 이렇게 D라는 새로운 상태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방출된 근섬유가 골격근이 수축하더라도 계속 팽팽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길이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골지 힘줄 기관도 근방추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줄 대신에 한자 건을 써서 골지건기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배웠던 근방추가 근육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 기관이었다고 하면 골지 힘줄 기관은 근육에 걸리는 장력, 힘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관입니다. 먼저 힘줄이라는 것은 뼈와 골격근 사이를 연결해주는 부위죠. 이 힘줄에도 마찬가지로 감각 뉴런이 분포합니다. 감각 뉴런은 척수의 중간 뉴런과 시냅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는 이 척수의 중간 뉴런은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 뉴런과는 억제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힘줄에 어떤 형태로든 힘이 강력하게 걸리게 되면은 감각 뉴런이 자극을 받겠죠. 그래서 척수의 중간 뉴런을 또 크게 자극할 겁니다. 근데 이런 척수의 큰 자극은 운동 뉴런에 대해서 반대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지나치게 수축해서 힘이 전달되는 경우든 혹은 근육이 지나치게 늘어나서 힘이 전달되는 경우든 간에 억제 시냅스의 작용으로 인해서 과하게 수축하거나 혹은 과하게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